네, 반갑습니다. 김영기입니다. 네, 오늘은 근육과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근감소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육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어떤 영양소를 먹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면역 유지라든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절대 중요한 거지만 운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근육량을 또 유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이 근육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은요, 30이 되면 본격적으로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근감소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근감소증이 질병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근육량이 정상인보다 30% 이상 감소하게 되면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하나의 질병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근육이 감소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질병과 또 직결되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하나의 또 질병명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근육의 양이 감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근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도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단백질이라든지 근육 성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근육 속에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근지방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지방증이 되면 결국은 근육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비만이 생기면서 근감소증 비만이 되는데 이 근감소성 비만인 경우에 그죠? 그 뭐야 근감소증하고 이제 근지방증이 있는 경우 비교해 본다면은요, 근지방증이 있는 그런 경우에 이런 뭐예요? 그 뭡니까? 보행 장애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어떤 장애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 남녀에서 각각 8배, 11배 이상 이렇게 근지방증이 있는 경우가 더 나쁘다는 어떤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근육이 지방화되면 근육의 질이 저하가 되게 되고 이게 또 결국 뭐예요? 대사증후군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지방증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근지방증이라는 건 지방 조직이 결국은 뭐예요? 근육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방 조직이 간에 쌓이면 뭐죠? 그게 바로 지방간이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된다? 간경변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방 조직이 결국은 쌓이면 비만이 되고 이 비만은 결국은 또 뭐예요? 이형 당뇨로 가게 되고 그리고 골격근에 만약에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이걸 가지고 근지방증이라 그러고 이게 결국은 뭘 유발한다? 근감소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근감소증은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사증후군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환자들을 복부 CT를 찍어봤을 때, 그죠? 이런 그 뭐야 지방이 많이 늘어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사성 질환이 없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근육량은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근육 속에 지방이 차가 있는 그런 경우에 대사증후군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근육은 혈당 조절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아야지만 인슐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근육 속에 지방이나 이런 게 많이 쌓이게 되면요, 인슐린 저항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뭐가 생긴다? 당뇨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육의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극기적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질 좋은 근육을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은요,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 같이 하자.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근감소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뭐예요?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 결국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콩류, 그 다음에 견과류라든지 쇠고기, 닭고기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성인은 아시다시피 단백질 섭취량은 kg당 1g 정도. 하지만 노인들이나 아니면 성장기 같은 게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은 보통 한 1.2g, 성장기는 뭐 많게는 1.5g까지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충분한 양의 단백질 공급이 양질의 근육을 만드는 데 절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외에 칼슘, 그 다음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2, B2는 뭐에 대해서 하죠? 지방대사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근육량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또 질 좋은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근력 운동 플러스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함으로써 질 좋은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그러면 어떻게 섭취하기 좋으냐? 단백질은요, 한 번에 왕창 먹는 것이 아니라 끼니 때마다 골고루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체가 근육을 단련하기 한 번에 왕창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끼니 때마다 골고루 먹어줌으로 해가지고 체내에 필요한 어떤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아침에 왜 탄수화물 높은 식사를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단백질을 늘려주면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근육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른다. 힘들다. 수박 한 통을 카트에 담기가 힘들어졌다. 횡단보도를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지 못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손을 짚어야 된다. 눈꺼풀이 자꾸 처진다. 등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물렁해지는 것다. 최근 3개월 동안 몸무게가 3kg 이상 줄어들었다. 중립주차된 차량을 혼자 밀기 힘들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뭐 근육이 지금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매번 체크를 해서 여러분의 근육량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근육 운동과 근손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육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첫 번째, 나는 살 빼고 싶어. 체지방 감소를 많이 하고 싶어. 언제 하면 될까요? 아침에, 공복 시에. 그러니까 공복 시에 운동을 하면 축적된 지방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럼 이때 운동을 하면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콜티졸 같은 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를 또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겁니다. 자, 나는 근육을 키우고 싶어.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면 바로 저녁에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특히 저녁은요, 이제 근육이 이완이 돼 있죠. 또 체온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운동을 함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상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저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하고 나서 식사하시면은요, 근육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때 식사는 반드시 뭘 먹어야 되죠?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집중력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 이러면은요, 언제 하는 게 좋으냐면요, 아침이나 낮에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 운동은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겠죠? 그러면서 피가 뇌로 잘 가겠죠? 그러면은 사고력과 집중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은 뭐 행복 호르몬 또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되니까 또 창의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나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막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은요, 저녁에 잠깐 땀을 쫙 흘리면 어떡해요? 그때 세로토닌 같은 거 이런 행복 호르몬 나오죠? 그러면 또 세로토닌 또 뭐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이라는 또 수면 호르몬 바뀌니까 밤에 또 잠도 잘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손실에 대한 어떤 진실인데요. 자, 매주 한 번만 운동해도 근손실을 막을 수 있을까? 물론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안 좋겠지만요,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필수 운동을 하면 근육 유지가 된다는 그런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신체 부위에 따라서 근손실의 속도가 다르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저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지근이라 그러고요. 단시간 고강도 운동을 해가 힘을 내는 걸 가지고 속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속근은 빨리 증가해요. 단련하기 쉽지만 또 안 하면 빨리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은 특히 팔이나 하체에서 왜 빠지죠? 이게 바로 속건이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 빠진다. 아니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걷기나 달리기를 계속 해주면서 근육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근육 손실을 예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천천히 달리다가 또 전력 질주,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지, 그죠? 이렇게 해주면 근육에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근육 강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요, 유산소 운동만 하더라도 근육은 유지 내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다이어트 할 때 근육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거는요, 다이어트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자극이 되고요. 그때 회복 시에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 필요하죠. 그리고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해 주면은요, 근육량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거는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줄여야 되지만 단백질은 추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야지만 다이어트가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강도의 인터벌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천천히 걷는, 그죠? 그리고 한 30초 정도 걷고 또 전력 질주를 한 15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3회를 반복해서 1세트를 하고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해주면요, 이때 달릴 때 근육을 강화시켜 주니까 이거 애프터 번 효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근육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유산소 운동은 더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인들한테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잖아요. 근데 이 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게 바로 운동이에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면은요, 암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입증된 근력 운동의 효과는요, 금방 암도 이야기했지만요, 심혈관계 질환 예방도 해주고요, 고혈압, 부정맥,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수명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 만성질환 중에서 당뇨병, 고지혈증, 항암, 우울증, 낙상 이런 데 대해서 다 예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력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은요, 세계 모든 암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완벽한 암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 다음에 누워 있는 거, 또 TV, 스마트폰 보는 거. 인간이면 누구나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결국은 뭐예요? 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적인 행위를 오래 하지 말고 활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키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을 해주면은요, 각종 암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발표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은요,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이렇게 해주면은 암도 예방이 된다. 그래서 암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이 많은데 유방암 같은 경우에, 그죠? 암 진단하고 나가지고 운동을 하면은요, 사망 위험이 45%를 감소해요. 근데 활동량이 줄면은요, 사망 위험이 4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쥐약인데요. 쥐약에다가 암세포를 주입하고 나가지고, 그죠? 고강도 운동과 중강도 운동, 비운동을 나눠가 해봤더니만요, 고강도 운동을 한 경우에 생존율이 100%래요. 중강도는 80%, 비운동거나 생존율이 50%. 이 정도로 생존율에서 차이가 나고요. 결국은 이 고강도 운동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염증인자라든지 암의 전이도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하는 게 좋겠다. 특히 고강도 운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지시하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00명의 대장암을 이렇게 조직해 봤더니만 적당한 운동, 최소한의 적당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생존율이 무조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더라도 무조건 운동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라네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암 때문에 우리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암 때문에 그게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합병증 때문에 결국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감소증이 심한 경우에는요, 피로감, 체중 감소, 대사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예요? 환자 회복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근력 운동이나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해주면은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임파구가 쫙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근육 형성을 위해서, 근육을 위해서 우리가 섭취할 영양소, 물론 아까 맨 처음에 단백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 섭취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대비해 본다면요, 칼슘 섭취를 많이 한 경우에는 금감소점이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낮은 그룹에 비해서 1.7배, 여성 2.4배로. 그래서 칼슘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 D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사실은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것도 되지만은,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면역 비타민도 되고요, 근육량도 유지시켜주고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능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D도 근육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바로 오메가3죠. 그래서 오메가3는요, 근육에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염증을 줄여줌으로 해서 근육 손실을 줄여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오메가3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근감소를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오메가3를 써줘야 된다. 그 다음은요, 비타민 C입니다. 사실 비타민 C는 뭐죠? 항산화제잖아요. 이 비타민 C가 근육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죠? 항산화 물질을, 산화 물질을 제거해 줌으로 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은요, 근육에서 뭐가 생기죠? RS, 활성산소가 생기잖아요. 이걸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근육은 손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에 의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함으로 해가지고 골격근이 높아진다 라는 논문이 너무너무 많고요. 또 비타민 섭취 안 하게 되면요, 노화에 의해 가지고 근육 감소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C 부족하게 되니까요, 근육 위축이나 근력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아까 RS, 활성산소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C를 공급을 해줘야지만 근육량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큐텐이에요. 사실 코큐텐이라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디에 제일 많이 감소하죠? 심장,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간, 근육 이런 데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코큐텐을요, 투여했을 때요, 근육에서의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한테 코큐텐을 써줌으로 해가지고 그 신체적인 어떤 그 성취, 피지컬 퍼포먼스가 확 증가를 해요. 그래서 코큐텐이 근육의 어떤 유지와 근육의 어떤 그걸 위해서는 정말 더 중요한 게 코큐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코큐텐을 써줌으로 해가지고 근육 통증이 줄어들고요, 근육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근육 경련되는 것을 줄여줄 수 있고, 또 근육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큐텐이 근육의 어떤 걸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옥타코사놀은 뭔지 아시죠? 옥타코사놀은 어떤 지구력,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근육의 어떤 기능을 또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옥타코사놀인데, 심폐기능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혈내에 산소와 결합하는 적혈구를 늘리게 되고, 또 산소의 공급 능력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심장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옥타코사놀이잖아요. 그래서 또 운동을 할 때 이걸 먹어주면요, 혈압이 떨어지고 최대 맥박수가 줄어들고 피로 산소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죠?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게 간이나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빠르게 분해함으로 해가지고 운동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또 운동 후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옥타코사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육이라는 거는 대부분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단백질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수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분은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부분에서 대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물 섭취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근육의 유지에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1리터 이상의 물을 공급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근육이 유지되는 반면에 근감소증 그룹에서는요 800ml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단백질도 먹고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물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집중력이 저하되고 만성 피로가 되고 그다음 피부가 건조하게 되고 그다음 변비 그다음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고 기억력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졸음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함으로 해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근육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작용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